진행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모의고사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먹어? 나도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정말 저는 시간 중요한 부족해서. 방법인데 나는 못할 거야라고는 생각이 수학을 막는다고 했는데 국어 영역은 나는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국어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도 이제 보더라도 선생님은 교직 생활하면서 항상 말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제 교과 국어가 모든 교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국어 영역의 점수가 전체 교과목의 점수를 견인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흔히 3R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할 때 쓰이는 기본 교과목 3개인데 아리스메틱, 이 산수고 나머지 2개가 국어입니다. 읽기와 쓰기. 그만큼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시간을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본인이 그만큼의 모의고사에 임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차 안 됐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네. 근데 기본 자격조차 안 됐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풀리니까. 그래서 마인드셋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풀리는 거는 누구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어 영역에서의 시험은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고전 문학이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서 나오는데 지금에는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외우는 방법이 있을지. 근데 사실 고전 문학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영역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문학은 좀 어려웠지만 고전 문학은 이미 나올 만한 작품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해서 그게 어차피 그 작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말을 다 알지 않아요? 알고 들어가죠, 당연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영어에서는 단어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알잖아. 고전 문학에서는 왜 안 읽어지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안 했으니까 안 읽어지지. 왜냐면은 영어보다 훨씬 더 적은 풀에서 나옵니다.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고전 문학은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기 중세 국어나 후기 중세 국어의 초기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비어천가론 수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고전 문학은 99% 이상이 16세기 이후의 문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단어풀이 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일부의 작품들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니까 당연히 유추가 안 되죠. 선생님도 물어보면은 단어들의 개별뜻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맨날 보던 작품들은 당연히 다 알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필수라고 말하는 고전 작품들까지는 최소한 다 읽고 해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공부부터 하고 질문해라. 네,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출 분석하면 어느 정도 거기 풀 안에 돌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먼저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묻는 게 너무 뻔하거든요, 고전은. 더 낼 수가 없는 게 애초에 발견도 안 됐고,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어. 너무 옛날 작품이라서. 그래서 위험하게 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고전은 이미 완전히 그냥 점수를 먹고 가는 네. 과목이고, 비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지만 결국은 풀리고 마지막에 문학 싸움이거든요. 이 말에 지금 공감이 안 됐으면 지금 그만큼의 개념 정리가 덜 된 겁니다, 국어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비문학. 왜냐면 저 같은 문과 친구들도 여기에 수식이 갑자기 나오고 과학 공식이 나오면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비문학도 잘 읽어 내려가서 그 핵심을 캐치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뭐가 안 어려운 거지? 고전 문학도 고전은 어렵고. 비문학도 어렵고. 뭐 마킹하는 거 빼고 다 어렵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먼저 뭐를 묻는지 파악하고 그 지문에서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얘를 무조건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글부터 읽고 문제 풀면은 그거 뭐였더라? 까먹자. 그 글을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을 눈동자 검사를 시켜보면 잘 읽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읽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쭉쭉쭉 점프를 함으로써.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글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뒤에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돼야 돼. 많이 읽으라는 내용은 엄청 착각하더라고. 그 비문학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알기 위해서 읽으라는 줄 알더라고. 그거 아니야. 출제 지침부터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일단 읽는 속도를 빨리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읽는 속도가 확보가 됐으면 이제 이를 전략적으로 읽는 연습을 이제 그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내가 국어 영역을 시간 내에 그래도 다 풀 수는 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이제 시작인 거야. 그때부터 정확한 세트를 시간을 재놓고 쭉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몇 세트를 풀었을 때 몇 분이 걸리는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빨라지길 기도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먼저 그 기초 체력을 기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에 푸는 데는 사실 몇 가지 또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비문학만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 국어는 전체 6개 영역이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독서 영역입니다. 선생님 전공이 읽기 쓰기 독서 영역이고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독서 영역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은 독서 영역의 비중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에서 시간을 이제 빨리 벌어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이제 말이야. 그치 여기서 시간이 줄어들어서 문학이나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독서 영역에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과목 모두 이제 공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한 분씩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네, 지은쌤부터 한마디 하시고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성적표가 나와서 1학년 아이들이 본인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짐하고 방학 때 조금 알차게 공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고 8월에 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일단은 응원의 한마디라고 하면은 일단 지나간 거잖아요. 다 지나간 거니까 이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상황을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상황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고 이제 미래의 수 상황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방학 때 한 일주일만이라도 정말 계획한 게 8시부터 만약에 10시까지 공부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진짜 막 너무 아파. 그거 심리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일단 8시에 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한 한이 있더라도 10시까지 앉아만이라도 있는 그런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을 기르고 나면 내 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8시에 가고 10시에 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치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앉아있는 것도 엄청 큰 능력인데 잘 맞아요.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걸.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려면 잘 안 되는 게 네. 체력이 없어가지고 안 앉아져. 음. 영어 지문에서 했네.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붉은 여왕의 가설은 우리가 발전하는 것만큼 상대측도 발전하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발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하는 가설인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쌤이 예전에 수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치대인가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사람이 쓴 수기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독서실에서 이 독서실 안에서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보다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하네. 그러면은 붉은 여왕의 가설을 역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열심히를 공부 잘하는 누군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 하던 것보다 그 이상을 해야만 뭔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각오 자체를 좀 독하게 먹고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공부를 해야 될지 말지를 먼저 공부 안 할 수도 있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내 미래에 정말 이 공부가 필요한가. 그치. 아니면은 차라리 그 필요한 그거를 먼저 습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차피 아니, 공부 아니고서라도 사실 할거 많잖아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가 수준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뭐 기술이 좋거나 돈이 많아도 결국 인생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공부는 인생에 있어서 베이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베이스가 근데 너무 약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그래 전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가 됐든 어떤 기술에 공부를 더하면 더 좋아져. 맞아요. 저는 공부는 약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1, 2등을 맞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로 내가 먹고 살 건 아니더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저는 뭐 공부하기 싫으면 진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고민을 잘 해보되 공부를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독하게 안 할 거면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다가 공부를 한다고 말해놓고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방학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가성비 좋은 시기거든요. 결국 입장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어떤 일이든지 본인의 입장이 확실해야 돼요. 네. 제때 안 하면 쌤처럼 나이 먹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짜 공부가 뭐 내가 너무 힘들고 안 맞을 수 있어도 내 인생은 공부 성적과 인생은 확실히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공부 다 못한다. 공부랑 비례하진 않는데 노력이랑은 비례하지. 노력하고 확실히 뭐든 아무 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해야 하는 돼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안 봤어. 행동을 해야 돼. 뭐든 어쨌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엄마 프로게이머 할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일은 늦었어.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출연료 돈 주세요. 돈 어렵게 모신 선생님들께 박수 한 번 더 주시고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유튜브 끄고 공부하러 가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런데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그래서 현재 1학년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최대희망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곡고등학교의 차은우, 전대석 선생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최대 입시 관련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대석 선생님께 여러분의 최대 입시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모셔볼까요? 네. 최대 희망자라면 꼭 들어야 한다고 소문난 3학년 선택 과목 체육탐구에서는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체육 탐구는 여러분들 전교생이 다 듣는 학교 지정 과목인 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과 달리 최대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고 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배우는 체육 관련 기초 이론들, 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역학, 스포츠 생리학 이런 이론들의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런 이론보다는 학생들이 최대 입시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시학원을 다니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혹시 체대 입시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는 게 좋을까요? 입시가 이제 트렌드가 계속 변하지만 선생님 수험생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졸업생들 뭐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모두 이야기하는 게 체대 입시학원을 너무 일찍부터 다닐 필요는 없다. 왜냐면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성적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학교의 급을 나누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고 그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 안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실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성적이 나와야 되고 1,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기보다는 좀 성적 관리를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맞는 성적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체대에 좋은 학교, 좋은 체대에 진학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의 경우는 문이과 선택 과목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나머지 문이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실 체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문과, 이과 선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 문이과와 좀 별개지만 학교마다 정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확인해보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수학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을 조금 비중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과목을 좀 관리하고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것은 뭐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듣고 싶은 과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일 거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체대 입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반곡고 3학년 학생분들께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채탐 수업 듣는 3학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조금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좀 봤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반곡고 체대 입시하는 학생들 화이팅!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마 문과,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분들도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영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보고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